막장 드라마보다 더 기구한 제 이야기를 직접 들려드리려고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사연의 내용은 조금도 거짓이나 보태는 거 없이 제가 남편과 결혼하고 살면서 전부 직접 경험한 내용들만 말씀드릴게요. 그냥 조용히 살아도 되는데 왜 일부러 저희 집안일을 들춰내며 스스로 제 얼굴에 침을 뱉는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이유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당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면 제 이야기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나쁜 인간들이 어디 있냐며 오히려 저보고 거짓말을 하고 부풀려서 이야기한다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답답함을 참을 수가 없어서 남들 다 들을 수 있는 곳에 사연을 보내 정확하게 시시비비를 가려보고 싶었습니다. 당사자인 남편의 반응은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저보고 피해망상증에 걸렸다느니 사이코패스가 아니냐며 정신이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고 있어요. 저는 남편과 결혼해서 같이 산 지는 15년이 넘었고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들을 키우며 사는 40대 중반의 아줌마입니다. 남편은 저보다 4살 연상이고 둘 다 각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있어요. 시댁은 형제가 많은 집이었는데 특히나 우리 남편이 5남매 중 넷째라서 결혼할 때 시댁에서 아무것도 받은 거 없이 결혼했어요. 안 그래도 넉넉하지 못한 형편의 장남도 아니고 막내도 아니고 넷째 아들까지 든든하게 챙겨서 보낼 수는 없었을 겁니다. 저도 저희 친정이 그렇게 부자도 아니라 그런 부분은 서운하지 않고 이해할 수 있어요. 오히려 시댁 도움을 받는 건 고사하고 시아버지께서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난 뒤로는 혼자 남은 시어머니의 생계까지 남편과 형제들이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라서 매달 20에서 30만 원씩 용돈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 돈이 저희 생활에 엄청 큰 건 아니었고 어머님 생활비로 쓰이는 돈이니까 크게 아까워한 적은 없었어요. 반면에 친정은 제 밑으로 남동생이 하나 있고 부잣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모로 시댁보단 사정이 많이 나은 편입니다. 노후 준비도 어느 정도는 되어 있으시고 저와 동생이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리겠다 먼저 말씀을 드려도 괜찮다며 다 거절하세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친정엄마 통장에 억지로 넣어드렸더니 그 돈 하나도 안 쓰고 전부 다 모아놨다가 우리 애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이제 아이가 크면서 돈 들어갈 곳이 많을 거라며 다시 목돈으로 돌려보내주시는 분이세요. 용돈 보내줄 필요 없으니 니들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하시는 바람에 친정 부모님에게는 종종 만나서 식사 대접을 하거나 기념일에 선물 보내는 정도가 다였어요. 하지만 시댁에는 매달 생활비조로 용돈 보내드리고 남편이 따로 시어머니 영양제나 양말 내복 같은 것들도 사서 보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양가 부모님들의 사정이 이렇게나 다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 본인 부모는 본인이 알아서 잘 챙기자는 분위기가 되어서 남편이 시댁에다 뭘 어떻게 하던지 별로 신경도 안 쓰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친정엄마가 몇 년 전에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친정부모님은 지방에 있는 도시에서 살고 계신데 이곳에 대학병원이 하나 있긴 하지만 이래저래 시설이 부족하고 전문적인 치료를 맡기기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암 확진 판정을 받고 나서는 치료를 위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으로 다니셨죠. 엄마가 검진을 받는 날이면 제가 직접 운전하고 친정으로 출발해서 엄마 모시고 서울 갔다가 다시 한밤중에 친정까지 모셔드리고 집으로 돌아오면 하루에 거의 9시간, 10시간 정도 걸리는 강행군이었습니다. 아빠가 운전을 하실 수도 있지만 연세가 좀 있으시고 평생을 작은 시골 동네에서 사시다 보니 도저히 서울에서는 운전하고 못 돌아다니겠다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 친정엄마 문제를 남편에게 부탁할 수도 없는 일이라 제가 직접 운전해서 모시고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회사에 월차 연차 내고 부장님 눈치 봐가면서 저랑 남동생이랑 번갈아 가며 엄마 모시고 서울 큰 병원에서 수술과 항암 치료까지 무사히 다 끝낼 수 있었죠. 정말 긴 시간이었고 엄마가 미안해할까봐 힘들다는 내색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럴 때마다 남편이 옆에서 한다는 소리가 아니,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장모님 댁 근처에도 큰 병원 있는데 뭐하러 힘들게 서울까지 모시고 다녀? 여기나 서울이나 거기서 거기야. 라면서 핀잔을 줬지만 남편이 뭐라고 하던 간에 저는 엄마 모시고 서울병원으로 다녔어요. 근데 저희 집안에도 이럴 만한 이유가 하나 있는데 예전에 제 남동생이 대학 다니던 시절 친구들과 축구를 하다 크게 다친 적이 있었습니다. 인대가 끊어지고 외과 수술이 필요할 정도였는데 그때 아까 말한 그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받다가 뭔가 크게 잘못된 적이 있었어요.
수술 자체도 큰 문제였고 후처치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쫓아내다시피 퇴원을 하라고 해서 며칠 후 다시 다른 개인 병원에 가서 다 뜯어내고 재수술을 받게 되었죠. 병원에 정식으로 항의도 하고 심지어 부모님이 변호사까지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지만 결국 의료사고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으니 저희 힘으로 증명하진 못했습니다. 그냥 대학병원에서 저희가 냈던 병원비 중에 일부를 돌려받는 걸로 끝났어요. 아무튼 그때 이후로 우리 가족은 우리 지역에 있는 대학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땅바닥으로 떨어졌고 이번 문제는 다른 것도 아닌 암이라서 무조건 서울에 제일 유명하고 잘하는 병원을 찾아서 올라간 거예요. 아침 일찍 출발해서 하루 종일 고속도로 운전하며 엄마 모시고 병원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집으로 돌아오면 그런저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와 있는 남편이 청소나 설거지는 물론이고 쌓여있는 집안일들에 대해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해놓았습니다. 제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밥이랑 반찬 다 만들어 놓고 나갔는데도 아이랑 둘이서 짜장면을 시켜 먹거나 대충 라면으로 때우고 집안을 엉망으로 어지럽혀 놓습니다. 그래도 친정집안 부모님의 문제 때문에 생긴 일이니까 남편 앞에서 힘든 티 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집안일로 불평불만을 쏟아낸 적 한 번도 없었어요. 밤늦게 집에 들어와도 제가 할 일은 다 끝까지 마무리했지만 오히려 남편이 그런 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잔소리를 자주 했습니다. 어차피 서울 가서 치료를 하나 우리 동네 병원에서 치료를 하나 요즘엔 다 그게 그건데 너네 가족들은 왜 그렇게 일을 크게 만들면서 유난을 떠냐고 했습니다. 저보고 집안일도 전부 내팽개치고 아이한테는 신경도 안 쓰면서 장모님이나 모시고 병원 왔다 갔다 다니는 게 옳은 일이냐고 하는데 진짜 그 이야기 듣고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우리 부모님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 당신은 신경 끄라고 하는 것이 전부였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저한테 공감 한번 못하는 남편이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고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인생은 정말 길게 봐야 하고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말 한마디를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느끼게 된 건 바로 작년에 벌어진 일 때문이었습니다. 작년 초부터 시어머니께서 요즘 소화가 잘 안 되고 속이 답답한 게 느낌이 안 좋다고 하시더니 결국 작년 연말 시댁 식구들이 돈을 모아서 내시경도 하고 종합검진을 한번 싹 하셨는데 그때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으셨어요. 어머님이 암 진단을 받자마자 저희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더니 형제들과 전화통화를 하면서 종종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우리 엄마 아팠을 때도 남편은 별다른 신경 한 번 안 썼기 때문에 저도 시어머니의 상황에 대해 전혀 상관할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저한테 오더니 여보, 장모님이 그때 수술받고 항암치료 받은 병원이 어디라 했지? 여기 말고 당신이 매번 왔다 갔다 하던 서울에 있는 큰 병원. 이라고 물어보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남편이 제게 했던 말이 생각나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뭐? 서울? 여기 이 동네에도 큰 대학병원 있잖아. 거기 가면 되는데 왜 서울로 가? 당신 말대로 유난 떨지 말고 다 똑같으니까 이 동네에서 치료하시라 그래. 라고 제가 남편에게 들은 그대로 받아쳐줬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더니 이 상황이 하나도 재미없는데 자기한테 그러고 싶냐며 정색을 했고 너랑은 대화가 안 된다면서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고 가버렸습니다. 시모한테는 좀 안 된 일이지만 솔직히 남편의 얼빠진 표정과 반응을 보면서 쌤통이다 싶었어요. 그러길래 우리 엄마 아팠을 때 관심을 좀 더 써주고 말이라도 장모님 괜찮으시냐 하면서 예쁘게 했더라면 이번에 시어머니 아플 때도 제가 이렇게 무관심했겠어요? 저 아니더라도 며느리가 셋이나 되는 집안이다 보니 어머님이 제게 딱히 잘해준 적도 없고 솔직히 못 살게 군 적도 거의 없지만 그래도 그런 시어머니가 아프다고 하니 걱정이 되고 신경은 좀 쓰이는 게 사실이었죠. 하지만 남편이 몇 년 전 제게 했던 말들이 생각나서 뭐 하나 도와주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 집안에 형제들이 많으니까 자기들끼리 돈을 모으건 모시고 다니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생각으로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며칠 후에 남편이 다시 제게 오더니 저보고 다음 주 중에 회사를 하루 쉬고 장모님이 다니던 병원을 예약해서 시어머니를 모시고 서울 좀 다녀오라 하더군요. 시댁은 우리 친정보다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데다 안 그래도 오래 걸리는데 어머님을 모시고 하루 10시간을 돌아다닐 상상을 하니 엄두도 나지 않았어요. 내가? 내가 왜? 당신네 형제들 다 놔두고 왜 내가 어머님 모시고 가야 하는데? 난 싫어. 어딘지 알려줄 테니까 당신이 알아서 모시고 가.
남편 말에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남편이 하는 말이 그 병원까지 가본 사람은 저밖에 없고 다들 회사 다니느라 바쁘고 자기도 요즘 회사에 하루 쉬겠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랍니다. 그리고 며느리 중에 서울까지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밖에 없다면서 자기가 신용카드 줄 테니까 어머님을 모시고 서울 갔다가 맛있는 것도 먹고 오라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어서 너네 형제들은 자식들도 아니냐고, 너네 엄마 암 걸렸다고 하는데 그거 하루 가기 귀찮고 싫어서 며느리들 시키는 게 자식 새끼냐고 욕했어요. 내가 옛날 우리 친정엄마 모시고 병원 다닐 때 남편이란 놈이 집에서 살림을 도와주기라나 애를 잘 보고 있기라나 밤늦은 시간 미안한 마음에 부랴부랴 집에 달려오면 왜 이렇게 늦게 다니냐며 입이 대빨 튀어나와서 삐져있던 거 기억이 안 나냐고 했죠. 사람이 염치라는 것이 있으면 당신이 나한테 시어머니 모시고 병원 다니란 말은 못한다고 애꿎은 이 집안 며느리들한테 떠넘길 생각하지 말고 너네 형제들끼리 돌아가면서 다니던 알아서 하라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분을 못 이기고 혼자서 욕을 하며 화를 씩씩 거리고 있길래 방에 있는 우리 애가 들을 수도 있으니까 그딴 상스러운 소리나 할 거면 너네 엄마 집으로 가서 하라고 왜 우리 애 앞에서 욕하고 있냐고 했다가 크게 한판 붙었습니다. 결혼하고 남편이 제게 육두문자 쌍욕을 대놓고 한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저도 남편 하는 이야기 듣고 참고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부모를 자식들이 알아서 챙기라고 한 것이 뭐가 문제냐고 끝까지 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 뒤로 저는 남편이 집에 있던 말던 신경도 안 써요. 초등학교 6학년 다니는 우리 아들도 이제 알 건 다 아는 나이가 되었다 보니 며칠 전에는 자기 아빠가 말도 안 되는 억지 부리고 있다면서 제 편을 들더라고요. 남편이 혼자 씩씩대고 화를 내봤자 신경 안 쓰면 그만이고 제가 밥상을 차려놔도 밥도 안 처먹길래 그 뒤로는 끼니 때마다 아예 남편 밥은 차리지도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는 맨날 퇴근하면 혼자 방에 들어가서 컵라면이나 먹고 밤새 컴퓨터 게임만 합니다. 이게 나이 먹을 만큼 먹은 어른이 할 짓인가 싶어서 너무 속이 답답하고 터져나가요. 그 뒤로 한동안 남편이랑 제대로 된 대화를 한 적이 없어서 시어머니 병원을 어디로 다니시는지 누가 어떻게 모시고 다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지는 않는 것 같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첫째 며느리가 어머님을 모시고 서울까지 다녀온 것 같더라고요. 진짜 이 집안에 아들이 셋이고 딸이 둘인데 어떻게 자식놈들은 하나도 나서질 않고 며느리들한테 자기 엄마 병수발을 시킬 수가 있나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옛날부터 남편이 명절에 식구들 다 모이면 항상 하는 얘기가 자기들은 형제가 5이나 있어서 엄마가 든든하실 거라고 하는데 진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네요. 그 잘난 5남매가 기껏 어머님 한 분 병원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서 며느리들한테 가라고 합니까? 저희 엄마 아플 때 저와 제 동생이 친정엄마 모시고 서울로 병원 다닐 때마다 뭘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냐고 빈정거리던 남편 얼굴을 떠올리면 지금 이 상황이 너무 고소하고 자기가 한 말을 그대로 돌려받는 것 같아서 속이 다 시원해요. 한편으로는 저도 앞으로 살면서 마음을 좀 더 곱게 쓰고 입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회사 출근해서 일하고 있으면 하루에도 12번씩 이혼하고 아들이랑 둘이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아직 애가 초등학생인데 양쪽 부모가 있어줘야 하지 않나 싶은 생각에 이혼까지는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남편이 술을 잔뜩 마시고 새벽에 들어오더니 저보고 피도 눈물도 없는 사이코패스 같은 여자라네요. 시어머니가 암에 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모르는 척 할 수 있냐고 하는데 이 인간은 정말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놈이구나 싶었어요. 지금이라도 어머님을 제가 수발 들고 병원 모시고 다니지 않으면 자기는 이혼까지 생각하고 있다 하길래 참 답도 없는 인간이구나 싶어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날은 남편이 워낙 취해서 횡설수설하고 있기도 했고 이혼 같은 중요한 이야기는 정신 멀쩡할 때 하고 싶어서 다음날까지 기다렸습니다. 남편이 다음날 퇴근하고 집에 왔을 때 어제 당신이 이혼하자 했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말했죠. 이혼? 내가 그랬다고? 아니, 난 그렇게 말한 적 없는데? 내가 이혼을 왜 해줘? 누구 좋으라고? 너 설마 우리 엄마 병수발을 너한테 들어달라고 할까봐 미리 선수 치는 거야? 정말 싹수가 노랗다 못해 썩어문드러진 인간이구나 싶었죠. 이제는 남편과 다시 화해하고 예전처럼 잘 지내긴 힘들 것 같아요. 이번에 싸우면서 서로 밑바닥을 본 것 같고 결혼해서 15년이란 긴 시간 동안 같이 살았지만 이 정도로 크게 싸우고 제 마음이 차갑게 식은 건 처음이라서요.
아이 때문에 참고 살까 생각도 했었지만 차라리 아이를 제가 키우고 말지 저런 인간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는 것도 싫어졌습니다. 어차피 친정엄마 암 걸렸을 때 이후로 남편이랑 저랑 공동으로 들어가는 생활비 빼고는 각자 버는 돈도 따로 관리하고 있어서 내일 당장 갈라선다 하더라도 저는 아쉬울 것 하나 없네요. 시댁에서 받을 것도 없고 오히려 시댁은 크게 작게 돈 빨아먹는 귀신이에요. 그나마 친정엄마는 암보험도 잘 들어두셨고 주머니 사정이 여유가 있다 보니 저나 동생이 서울 모시고 다닐 때 기름값이며 식사며 심지어 고맙다고 용돈까지 주셨거든요. 근데 시댁은 어머님에게 그런 신경을 써줄 인간도 없을 거고 보험도 안 들어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부터 어머님 병원비로 형제들끼리 싸울 게 뻔히 보입니다. 더 더러운 꼴 보기 전에 여기서 끝내고 남편과 갈라서는 것이 맞다 생각해요. 우리 아들한테 아빠 없이 엄마랑 둘이 살아도 괜찮겠냐 물어봤더니 아들 하는 말이 대박이었습니다. 언제는 뭐 아빠가 있어서 좋았던 적이 있었나? 제가 이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면 너무 심하다고 아직도 그런 남편이랑 그런 시댁이 있냐고 놀라는데 제가 전혀 과장하거나 없는 말을 지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미 저는 결혼 생활의 미련도 다 떠났고 여기서 끝내봐야 남편만 손해지 저는 전혀 상관없어요. 막상 이혼하기로 마음을 먹었더니 남편이 이혼 합의를 해줄 생각 없다며 버티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던지 말던지 저는 이미 변호사 상담까지 마쳤고 양육권도 제가 가져오고 남편에게 양육비까지 받아낼 겁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원인 제공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몇 년만 더 있다가 일이 터져서 아들이 조금 더 컸으면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도 있지만 어차피 예전부터 양육이나 집안일에는 별 관심도 없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혼하고 혼자 아이 키워도 별다를 건 없을 것 같네요. 이미 별거 중이고 아이와 함께 친정에서 지내고 있는데 남편이 이틀에 한 번씩 친정으로 찾아와서 저를 데려가겠다고 난리입니다. 그때마다 부모님이 문도 안 열어주고 쫓아내세요. 이 모든 상황들이 전부 남편의 입 때문에 벌어진 자업자득이고 본인 스스로 화를 자초했으니 앞으로 모든 책임도 본인이 전부 지고 살았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